자식 같다? 네. 아. 네, 자식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아. 꼭 현장에 와서 구매해야 되는 거고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라. 저는 그 생각, 저는 그 얘기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런 위기들이 있을 때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정이 다르신데. 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선배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성과나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게임 쪽이 좀 더 그 런칭과 느낌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런칭이죠. 네. 런칭. 약간 자식 같다? 네. 아. 네, 자식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아. 뭐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데 공정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길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똑같은 컨텐츠를 잘 빚어가지고 자식이랑 똑같거든요. 네. 네. 생명이 태어나고 얘가 어떻게 잘 커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 사회생활을 하기까지 우리가 잘 또 만져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게임도 런칭까지 하기 위한 그런 수많은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런칭을 하는 순간이 가장 큰 저에게는 큰 보람이자 성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업무적으로 좀 뭔가 재밌었다라든지 이거는 내가 했지만 정말 성공적이었어. 아, 예. 이런 게 있나요? 네. 이건 그 지금 부동산 회사에서의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홈플러스라는 대형마트에서 이제 일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지금의 대형마트와 그때의 대형마트는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 지금은 사실은 대형마트보다 뭐 쿠팡이나 컬릿, 다음날 그쵸, 새벽 배송. 그쵸. 네. 저희 때는 사실 그런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고객분들이 좀 더 이제 마트에 오게 하려면은 마트에 꼭 와야지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안 되는 거. 술. 그렇죠. 네. 술은 너무 바로 맞췄나? 네.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술이라는 매개체는 꼭 현장에 와서 구매해야 되는 거고 온 김에 이것저것 더 살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가거든요. 생각해보면 맥주는 언제 제일 많이 팔릴까요? 맥주요? 예. 약간 축구나 야구할 때? 데이로 말고 이제 1년으로 봤을 때 몇 월? 여름. 여름. 더울 때. 여름이면 예, 더운 7, 8월. 7, 8월. 그렇죠. 원래 맥주는 7, 8월이 이제 성수기. 그때는 알아서 매출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했었던 거는 그 맥주의 판매 트렌드를 더 넓혀서 더 이제 많은 볼륨을 가져가는 거를 담당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맥주의 7, 8월 시작하던 6월, 꺼지는 9월, 10월 이때까지도 같이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세계 맥주를 다양하게 진행하는 세계 맥주 페스티벌이나 세계 맥주의 연장에서 뭐 수제 맥주까지도 해서 예를 들어 뭐 박나래, 노라조, 딘딘 그런 이렇게 셀럽들 활용한 뭐 CF 바이럴 영상 같은 것도 만들었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맥덕 뭐 커뮤니티 같은 것처럼 해서 실제 이제 그 우리나라 내놓으라는 맥덕들 대상으로 콘테스트, 뭐 필기 시험도 보고 실기 시험도 보면서 맥덕 1인자도 뽑는 그런 프로모션 같은 것도 진행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7, 8월보다 6월하고 9월이 매출이 더 올라가는 그런 것도 달성한 적이 있었죠. 예. 재밌다. 뿌듯하고 아주 그냥 보람차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덕분에 술에 빠져나오기 되게 어려웠던 직업병적으로 맥주를 항상 끼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절을 좀 보냈었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럼요. 진짜 네. 홈플러스 듣자마자 뒤에 있던 조명보다 더 다시 한번 아우. 밝게 보이시는. 홈플러스 여전히 애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계속 애용하겠습니다. 더. 네. 그러면 이런 성과가 있다면 중간에 분명히 어떤 위기나 힘든 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어떤 직장 상사 또는 회사 대표님과의 코드가 맞냐 안 맞냐 그런 여러 가지도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그런 위기들이 있을 때 약간 회피하기보다는
일단 해결해 보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래비를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실천을 이제는 차례차례 해나가는데 내가 여기까지 시도를 했는데 해결을 못한다. 아, 그럼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이직을 결심하고 이제 이직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풀어 나갔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훈이 선배님께서는 이직을 따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네, 저도 총 3번 했습니다. 오. 네, 두 분 다 그럼 이직을 하셨는데 지금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냥 과감하게 도전해라. 저는 그 생각, 저는 그 얘기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신중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신중한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고 도전을 했을 때 해보다가 이게 안 맞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또 다시 다른 걸 도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직을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회피형이냐, 그냥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여기가 싫어 라는 회피형과 더 뭔가를 하고 싶은데 예, 여기서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회피형이면은 저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본인의 성에 못 차는 난 더 큰 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 받쳐준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속에 품고 사는 그 사직서 내려놓아라, 네. 던져라. 늘 품고 사나요? 네. 사직서를? 어딘가 네, 그 유섭 선배님의 이제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직까지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럼 훈이 선배님이 게임을 기획하시면서 위기가 따로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게임을 하나 만드는데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 게임을 또 퍼블리싱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퍼블리싱을 했을 때 또 게임을 런칭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게임을 런칭을 하면은 이용하는 소비자, 이 4개의 패턴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다들 애플 사용하시는 이제 뭐 iOS 스토어, 그다음에 구글 플레이가 플랫폼인 거고, 근데 퍼블리셔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크래프톤, NC소프트라는 대형 게임 회사,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흔히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사이겠는데, 여태까지 게임을 개발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플랫폼 쪽에서의 이슈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게임은 다 만들었는데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어떤 법적인 이슈, 그다음에 사회적 이슈 때문에 막아버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게임을 온전히 80%를 공정을 다 마치고 나서 나머지 20%의 플랫폼을 붙이는 그 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회사와의 약속도 있고, 런칭을 해야 되는 약속, 그다음에 유저들한테 이 게임을 서비스를 해야 되는 약속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시간을 못 지키는 상황들이 굉장히 그때의 가장 큰 어려움이자 고난이었던 그런. 역시 성공에는 확실히 고난과 역경이 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어려움도 있으셨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려움에서 많이 이제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솔직히 포기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럼 선배님들은 지금의 성공을 있게 해주는 자신들만의 동기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후배들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동기들이든 뭐 업계에서 이렇게 모임 같은 걸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예. 그래서 직장 생활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요병이 매우 적은, 그래요? 비교적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정이 다르시네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 학생들도 이제 후배님들도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내가 가고 싶은 어떤 한 장르? 시장이 좋아서 아까 얘기했던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면 스포츠 쪽이 좋아서 하느냐 마케팅이 좋아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꼭 두 개가 꼭 합쳐져야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분리되면 내가 싫어하는 거야 라고 꼭 하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스포츠 쪽에서 이런 업계에서 예를 들어 스포츠 마케팅이라면 스포츠 쪽에만 있으면은 굳이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나는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마케팅 또는 뭐 제작, 크리에이티브 이쪽이 나는 좋지 시장은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거야에 따라서 다른지 즉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지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산업보다 시장보다는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차별화를 만들고 내가 무슨 콘텐츠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내놨을 때 그걸 바라보고 고객들이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 반응 피드백을 주고 그런 것들 티키타카 하면서 그런 부분에 성취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어떤 산업에 가든 어차피 똑같은 고객들은 있을 테니 그 고객들 대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직을 하건 뭘 하건 위기가 와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를 힘나게 하고 원동력이 되는데 후배님들도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이거 실패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보기보다 내가 좀 더 어떤 포인트에서 더 재미를 느끼고 설렘을 느꼈는지 내가 설렘을 느낀 게 어떤 포인트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 여기를 조금 더 빠져볼래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래 고민하지 말고 더 한 번 깊이 들어가서 내 것처럼 즐겨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훈이 선배님도 한번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과 이제 본인만의 동기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게 직업이라는 거는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생계하고도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업무들에도 나한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업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만두고 싶다거나 뭐 이런 후배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요. 하지만 좀 뭔가 어떤 거를 함에 있어서 그냥 노력해라. 어떤 걸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도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도 그 어느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노력을 해라.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네,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선배들도 정말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고 또 즐기면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저야말로 또 굉장히 프리랜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것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진짜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도전 의식, 끈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후배님들도 이런 모습들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선배들이 저렇게 이겨냈댔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선배님들께서 대학생이었던 과거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대학생의 저를 만난다면은 아까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약간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할 것 같아요. 좀 주변 좀 챙겨라, 좀 어울려라. 그래서 이제 선후배, 뭐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 네트워크를 조금 더 끈끈하게 더 가져갈 수 있게끔 다
피가 되고 땀이 되는 자산 네트워크를 좀 더 챙겨라. 와, 두 번째는 영어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예.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시장이든 어떤 직군의 스킬이든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외국어를 얼마큼 더 하느냐에 따라 선택권이 정말 넓어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외국어 역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을 써라. 예, 그 얘기를 아마 해줄 것 같아요. 선배님요? 네. 여행을 많이 다녀라. 오. 네. 너무 학교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고 유지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뭐 국내도 좋고 해외도 좋고 시간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행을 떠나서 그 고장 또는 그 나라의 문화, 색깔, 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 그 사람들의 성격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사회로 나왔을 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 색깔이 다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려면은 그만큼 배짱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단단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가라. 여행을 떠나라라고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선배님들께서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니 제가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따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자로서 같이 저랑 참여해주신 상희 선배님께도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뭐 말씀 들으면서 나 학교 다닐 때는 어떤 꿈을 꿨었지, 어떤 노력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꿈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예, 행복해요. 네, 다시 한번 뜻깊은 시간을 내어주신 선배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제가 잡하면 선배님들께서는 수다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후배가 함께하는 캠퍼스 토크 잡 수다!